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88.1로 집계됐습니다. 3월 대선 이후 반짝 반등한 이후 7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0.03% 하락했고 25개 자치구 중 상승한 곳은 서초구가 유일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매물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 영향에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4일 한국부동산원의 건물 용도별 건축물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상업, 업무용 건축물 거래량은 62,29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1분기 전국 오피스 임대료도 제곱미터당 17,300원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급감했던 수도권 내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했습니다.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2만 38건의 주택 거래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뤄집니다.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거래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투자 심리가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반면 팬데믹 여파로 얼어붙었던 수도권 상업과 업무용 부동산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어떤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깊어지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시장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피스텔 시장도 이제는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대근 대표님이 오피스텔 가격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오피스텔 가격 동향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관망세를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고 앞으로 규제의 완화라든가 이런 가격에 떨어질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의 관망세 그리고 또한 매도 물량들은 점점 쌓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수급 지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택의 유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소형 주택들, 그리고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도 요즘은 또 오피스텔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가격 동향을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5월 달 가격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월부터 꾸준하게 가격, 매매량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만 하더라도 1,800여 건 정도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20% 상승하면서 가격 또한 0.18%로 상승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이 이런 아파트에 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그런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를 났었을 때, 전세로 들어갔었을 때 대출 이자의 부담금들이 월세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세의 월세 전환율 증가가 계속 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라든가 또는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정책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피스텔, 소형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아파트의 대체제,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소형주택들에 대한 수요, 거래량의 증가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 동향만 보더라도 전국 평균치가 0.06%의 상승분과 지방권은 조금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역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기준금리 인상 등의 그런 영향들이라든가 또는 금융규제의 그런 구성, 그리고 앞으로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이런 상승폭들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가장 공급량이 적게 구성될 수 있고 수요가 풍족한 지역부터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 물량들이 희소한 지역들 위주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 상승폭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투자한다고 단순히 수익률만 보시고 지방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조금 외곽 지역으로 나가시게 된다면 공실률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심권, 특히나 이제 업무 시설들이 가깝고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상업지에 위치한 이런 오피스텔을 투자하시거나 또는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걸 저는 좀 독려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피스텔의 수익률 분석만 보더라도요. 전국 지금 현재 오피스텔 전국 평균 수익률이 4.74%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대출 금리라든가 주담대 금리, 국국채 금리만 보더라도 그 수익률이 오피스텔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투자처로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을 살펴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비해서 높은 월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월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평형일 때요. 그래서 아파트 대비 높은 월세 수익률, 투자하기에도 괜찮고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를 놓기에도 굉장히 그런 수익률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많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은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투자를 하려고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가 구성이 되어 있죠. 2주택자는 8%, 또 3주택 이상자에게는
12%의 그런 취득세 중과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 4.6%의 취득세율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조금 덜어질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신축이라면 여기 4.6%에서 85% 감면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임대사업자에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달 또 다다음 달에 규제적인 부분의 완화책들이 또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들, 특히나 오피스텔의 소형주택의 기준점은 85제곱 이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웬만한 오피스텔들은 이제 소형주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이런 소형주택들은 주택수에 또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종부세의 합산 배제라든가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그런 혜택들이 또 부활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소형주택으로 신축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앞으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미 뭐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는 가격이 또 폭등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의 장점, 투자 유형에 따라서 주택수 배제될 수 있는 업무용으로 쓰신다면 주택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뭐 아파트 요즘 갭 투자만 하시려고 하셔도 얼마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뭐 요즘 아파트 서울권에는 5억, 6억 이상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월세를 주실 때도 이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의 금액대들이 필요한데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받든 월세를 받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대출 규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월세 공실률 걱정 없다라는 큰 장점들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만큼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점도 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의 그런 구성들이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주변 경쟁 매물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 임대 시세가 변동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변 경쟁 매물들이 들어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로 투자를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중심지라든가 상업지 지역들,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충분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파트보다 낮은 차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통해서 10억을 벌었고 20억을 벌었고 차익이 이만큼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신다? 조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취득세가 어떻게 보면 주택 위주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조금 낮은 시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도 아파트 가격이 아닌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시고 특히나 또 이제 아파트의 투자 금액 대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파트도 그렇겠지만 오피스텔이야말로 업무 시설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입지가 곧 수요다라는 말들 하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구조 원룸에서 1.5룸 구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말씀드렸었던 실질적으로 경쟁 매물들이 없는 지역을 선점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역이 어디느냐, 가장 업무타운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공급량이 늘어날 수 없는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강남 역삼동 말씀드리고 있는 오피스텔 사업지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강남권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업무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률 걱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5룸이라는 그런 특수성, 실질적으로 좀 작은 사이즈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강남에서는요, 굉장히 넓은 평형대는 찾는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어떤 수요가 가장 많느냐, 1, 2인 가구가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질적인 오피스텔이 가장 공급의 희소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이 바로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삼동도 주거지가 있고요. 이곳 상업지가 있고 준주거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상업지에 연접되어 있는, 상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이고 바로 역삼동을 도보로 2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타운으로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 두 정거장만 이동하시면 이제 삼성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1호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묶였죠. 실질적으로 또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제1호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이기 때문에 잠삼대청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투자하려면 어느 지역으로 하셔야 된다? 그 주변 지역, 삼성동 주변 지역인 역삼동밖에는 남아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역을 이용하신다면 앞으로 3호선과 7호선 그리고 9호선과 2호선을 공유할 수 있는 노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훼손하는 노선 역삼역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울의 모든 지역들을 연접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테헤란로의 중심축에 따라서 이곳의 가용지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잠실 운동장까지 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코엑스의 개발 호재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역삼동 라인에서도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 충분히 창출될 수 있는 모습, 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제1호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일자리 창출 효과 120만 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이 120만 명의 일자리가 어느 곳으로 거주지를 선택하느냐, 그 주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삼동에 그런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265조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은 국제1호 복합지구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D 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사가 시작된 지는 3년 차 접어들었죠.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GTX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도심 공항 터미널이라든가 또는 버스 환승 노선들 그리고 주차장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고 지하 1, 2층에는 시민 편의 공간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지하 공간 상권과 영동대로의 지하 상권, 코엑스의 지하 상권들이 연결되는 대규모 이런 지하 대도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역세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삼성역, 이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GTX 라인들이 들어가고요. 또 위례 신사선 2024년 완공과 그리고 신분당선의 2차 구간들 용산까지, 지금 용산에 그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노선으로 신분당선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바로 역삼역은 한정거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오피스텔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룸까지는 아니더라도 1.5룸 충분히 1, 2인 가구가 거주가 가능하고요. 금액대가 지금 뭐 투룸 같은 경우에는 7억대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1.5룸이면서 금액대가 5억 미만,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 갭 투자하실 경우에는요, 약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시고요. 월세 수익 보실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황금 노선을 품고 있는데요. 아직 개통하진 않았습니다. 개통 예정인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강남 4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곳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 가장 큰 차익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이 생기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의 영향이라든가 업무시설이 조성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호재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재개발 초기 사업지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바로 고덕동 내에서 저밀도 주택지로 밀집되어 있는 2-2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근에 센터공원역 9호선이 생깁니다. 자, 역세권이 아닌 곳이 역세권으로 조성될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느냐. 이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보다도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역세권이 생기니까 이제 대중교통의 그런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업무타운이 그 북쪽 지역에 한강변을 끼고 조성이 됩니다. 약 4만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상업지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바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또 안성 구간에 개통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충청권 라인으로 서울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쳐가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입지가 바로 고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고덕 그라시움을 비롯한 이곳의 신축 아파트들, 단지들, 미니 신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의 시세가 거의 지금 현재 17억, 18억대를 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이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20억대의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정말 강남 4구가 조성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이런 입지적인 장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고덕동은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서 경기권에 그런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서울 모든 지역들을 한강변을 관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5호선을 따라서 이동하신다면 서울 3도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심 CBD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9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에는 강남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까지 연결이 영등포 여의도를 거쳐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 3도심과 연결될 수 있는 서울 지역의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요즘 서울에서는 재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모아주택이라든가 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이곳 고덕동이 신속통합기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빠른 사업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조합원 지휘권 양도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든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지는 언제 투자해야 된다. 예전에는 이제 관리처분 이전 단계까지 피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거래가 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초기 단계에 사업지에 들어가서 재개발 물건의 상생임대인의 조건들을 거치신다면 거주를 하지 않고도 이 주택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덕 2-2지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곳의 업무시설들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덕 비즈밸리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케아가 입점이 예정되어 있죠. 이케아는 대표적인
전략인 이곳의 상권들을 형성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영화관이라든가 백화점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돼서 고덕 비즈밸리를 조성하게 될 것인데 그 아래 바로 길 하나 차이로 2-2 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케아 사무점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9호선의 연장선으로 샘터 공원역이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올 연말 이제 1단계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투자 금액 얼마 필요하냐? 2억 초반대입니다. 갭 투자를 놓으신다면 약 2억 2천에서 2억 3천. 시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프리미엄이라든가 아파트가 조성됐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대까지 시가를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인 차익만 보더라도 10억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이고요. 일찍 투자할수록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차익은 많이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기대감 높은 강동구 고덕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무료 세미나, 무료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이쪽 부동산 업계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담들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젊은 분들이 더 많아지셨는데 조금 재밌는 거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바로 은퇴 세대들, 지금 은퇴를 하고 지금 아파트들을 갖고는 계시지만 일반적인 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종부세다, 보유세다 뭐다 해가지고 세금들이 또 많이 나가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그리고 계속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신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에 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주요 입지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아파트를 끝까지 놓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방에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매도를 생각하셔서 조금 이사라든가 아니면 따로 월세가 나오는 쪽에 투자를 권유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연금만으로는 사실 생활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은퇴 세대를 위해서 자,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하고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자산의 가치 상승은 기본이 되겠죠. 자, 그것과 함께 높은 월세 수익 발생이 가능한 곳. 그리고 젊은 분들 청약은 노리지만 제대로 된 청약을 또 하기가 힘듭니다. 서울 주요 입지 지역, 경기권, 상급지의 투자 청약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약 1억에서 2억 정도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틈새 매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보 체크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인천시 남동구 부월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인천시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가 원룸에서 투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9억 3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천시청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지하철이 2개가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1호선 간성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본다라면 인천 내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을 제외하고 이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하철 노선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자, 인천시 남동구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 인천시청역이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지역. 그리고 GTX B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인천시청역 인근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TX가 들어오고 지하철 2개와 철도 1호선이 하나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주변으로 고속도로 2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물류의 이동과 그리고 주변 일대 시청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녹지 공간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실거주를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인데, 자, 무엇보다도 GTX라는 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가치의 상승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인천시청역입니다.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오른쪽에 인천시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이 상당히 큰 면적으로 이 주변 일대 다양한 공원 시설들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무엇보다도 인천중앙근린공원 약 35만 제곱미터 대형 면적의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곳 도보권으로 지하철까지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공원이 도보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주변 일대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시설들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 인근 바로 이 아래쪽에 터미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여기가 인천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GTX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이 인천시청역에 들어섭니다. 뭐 거의 확정이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 개발 호재 계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전세가, 그리고 땅 집가까지 매매가 자체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GTX가 왜 중요하느냐? 자, GTX가 지나가는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천 종합운동장부터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마석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저희가 봐야 될 곳들 바로 용산, 서울, 청량리 일대. 자, 바로 계속적으로 교차를 하는 노선들이 많은 지역이죠. 서울, 용산, 여의도, 그리고 청량리까지. 자, GTX B노선을 통해서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까지 접근이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GTX가 들어서고 난 다음 서울권까지 접근을 하는데 실제 시간 소요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이제는 서울에 접근이 가능하고 서울 주요 업무 지역까지 도달이 가능해진다는 점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보다도 더 좋은 거주 환경을 갖추고 있고, 자, 그리고 서울까지 접근성 좋아진다.
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같은 경우는 5호선과 9호선이 교차를 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과 신분당선 향후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향후 신안산선과 GTX A 노선 교차를 하죠. 자, 그리고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GTX가 2개 노선 들어서고 향후에 약 12개 정도의 노선이 교차가 되는 지점들입니다. 서울 웬만한 지역들은 GTX와 한 번 정도의 환승을 통해서 모두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짚어드리고요. 자, GTX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자,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달까지죠. 자, GTX 공사가 올해 말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큰 기대를 갖고 한번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천시청역 그리고 GTX 부평역 이 두 개의 GTX가 들어섬에 따라서 특히나 인천시청역입니다. 자, 인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 인근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는 뭐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GTX에 대한 호재 받아서 상승 노려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공원 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2분 거리 약 35만 제곱미터 면적의 대형 공원 시설들입니다. 자, 1지구부터 총 9지구까지 이렇게 대형 공원이, 녹지 공간이 집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직주 근접과 교통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녹지 시설들이 집 앞에 있다. 걸어서 1, 2분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으면서 서울권까지 출퇴근하기에도 좋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원 자체가 뭐 1지구에서 9지구까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면적이 공원이다, 녹지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개발 호재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곳에 인천 터미널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 터미널이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롯데에서 지금 롯데백화점이 펼쳐져 있는 이곳 인근에 인천 터미널에 롯데에서 직접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버스 터미널, 바로 왼쪽편에는 백화점을 다시 한 번 더 큰 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거주시설 그리고 상업시설들과 업무시설들까지 한꺼번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곳까지는 도보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그렇습니다. 자, 바로 롯데 측, 대기업 측에서 이곳을 개발하기를 희망을 한다. 대기업이 탐내하고 대기업이 직접 개발에 들어선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저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지역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향후 발생이 될 수 있는 수익들과 그리고 발생되는 유동인구 그리고 다양한 수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향후 이 지역에 비전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 가능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대기업에 따라서 같이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로 인근에 주안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인천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물건지에서. 자, 그런 만큼 바로 집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업무시설입니다. 인천에서 위치해 있는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있는데 부평에도 있고 주안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주안 쪽이 되겠죠. 자, 주안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이 국가산업단지, 실제로 고용 창출 효과, 실제 상황입니다. 21년도 4월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실 상황입니다. 자, 12,530명이 이곳에 사업을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뭐 수출 효과 실제 금액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에 대형 업무 시설이 위치해 있다라는 점, 직주 근접 여건도 좋다. 그리고 녹지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자, 부모님들 출퇴근하기도 편하지만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학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있고 좋은 녹지 환경과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까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잘 갖추어져 있는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시설들과 가천대, 의과대학까지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의 중심은 바로 이곳이다.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거의 신도시와 같은 느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실거주를 하면서 건물 관리를 직접 하면서 꾸준한 높은 월세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서 올해 초에 바로 청약이 완료된 아파트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거 필요 없고 84제곱미터짜리 하나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 청약된 게 6억대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매라기보다는 청약이 된 거죠. 자, 6억대에 청약이 되어 있는데 자, 84제곱미터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평형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84제곱미터짜리가 6억 정도의 청약이 진행이 되었다. 주변의 실제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약 7억 정도에서 8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주택은 바로 다중주택입니다. 넓은 땅을, 30평이 넘어가는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높은 월세가 발생이 된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랄 텐데요. 자, 가격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9억 초반대에서 9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세. 자, 이곳에 바로 원룸이 약 9개의 세대, 그리고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할 수 있는 복층 구조의 투룸, 테라스까지 나와 있고요. 자, 원룸을 어떤 식으로 세를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보증 금액 자체는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자체가 약 32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본다라면 약 3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아가면서 위층에서 실거주를 하고 실거주, 그리고 월세까지 꾸준하게 30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출을 활용해 보실 경우 대출금 매매 가격의 약 40%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실투자 금액은 약 4억에서 5억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로 매달 약 300 정도의 월세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실거주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 자, 은퇴 세대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바로 직장들을 출퇴근하시는 신혼부부들한테도 추천드릴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자체도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보권역에 GTX B노선이 들어오고 인천 노선, 지하철 2개가 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규모 공원이 도보권역 약 2분 정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과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 지하철 타고는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직주 근접은 이런 거다.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과 은퇴 세대들을 위한 다중주택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자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들 재선 전부터 난리였었죠.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든 개발을 시키겠다 자신 있게 말씀을 했고, 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특히나 당과 함께 이 바로 특별법 조성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개발들 활발하게 진행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은 난항.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재건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오던 그런 단지가 아니라면 리모델링으로 갈 이유 없다라고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뭉칫돈 물리는 일기 신도시, 금매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분당입니다. 자, 신도시, 판교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습니다. 자, 판교 쪽 아파트 가격 막 쑥쑥 올라가는데 분당 일대 노후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큰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들, 하다못해 경기 구석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지난 몇 년 동안 분당은 저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분당. 그중에서 말씀드릴 지역 분당 정자동입니다. 일단 정자동 같은 경우에 주변에 업무 시설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의 본사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그리고 현대중공업 R&D 센터 비롯해서 KT 본사라든가 주변 일대 수많은 회사들이 잘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목고와 함께 주변에 분당 내에서는 가장 큰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치동 1타 강사들이 출강을 오는 학원가가 정자동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당 내에 있는 공유지 바로 시유지입니다. 주택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개발하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곳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당 가격 지난 몇 년 동안 생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할 거고요. 자, 지난 시장님들입니다. 자, 2021년도 12월 달에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 이때부터 이미 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을 염두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부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 자, 우리들은 그거에 따라서 투자에 나서서 큰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를 잡는 노하우인데요. 자, 현재 용적률이 낮고 3중 또는 상업지구에 있어야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 이거는 특별법 때문에 이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리모델링 할 필요 없다. 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를 할 만한 곳이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 손바뀜이 좀 많이 된 곳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대 또는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면 할수록 재건축에 대한 염원들은 커져 나간다. 자, 업무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자, 특별법이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개발 호재가 있어야 더욱더 가격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상가입니다, 상가. 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에 따라서 상가 조합원들도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자,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자, 아무 상가나 산다고 해서 입주권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면서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법령들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서울 내에서 바로 상가 매매를, 자,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입주권을 받을 만한 그런 아파트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만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가치가 있는 상가는 향후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큰 가치를 갖춰 나간다. 자, 이게 바로 금싸라기 틈새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어치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과 재건축 입주권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안 같은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들한테 좋게끔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들. 자, 급매물 더 이상 이제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가입니다, 상가. 세제적인 혜택 받아가시면서 입주권까지 노려봐라. 자,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상가 30년 넘어서 이제 썩어가고 있으니까 월세는 거의 안 나온다. 자, 하지만 이 10만 원의 월세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실 겁니다. 자, 더욱더 큰
혜택을 노려서 바로 재건축이라는 큰 호재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는 거니까 자, 중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1억에서 2억 소액으로 재건축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